사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. 8년 전 아내인 린이 딕의 변화를 눈치채긴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. 남편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.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.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쉽게 동요를 일으키고요. 전엔 정말 안 그랬어요. 원만하게 해결하곤 했죠. 정말 그를 사랑합니다. 하지만 이젠 TV에서 하는 영화도 같이 못 보겠어요. 줄거리를 이해 못하죠. 딕은 퇴행성 뇌 질환을 알아왔습니다. 뇌의 앞부분이 서서히 파괴돼가는 것이죠. 아내가 힘들었을 거예요. 한 2년 전부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 아내는 절 돌봐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린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잘 지냈습니다. 제가 아내를 힘들게 했을 텐데 사실 전 눈치도 못 챘죠. 하지만 제 병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특별히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 치곤 꽤 괜찮은 편이에요. 이 병의 특이할 만한 점은 뇌세포가 딕의 머리 앞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. 그에 따라 그의 성격이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지요. 전두엽은 가장 복잡한 뇌의 일부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별하게 해주는 데입니다. 성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죠. 사회적 활동, 개인의 취향 전부가 전두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뇌의 손상은 딕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.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. 딕은 농담이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능숙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게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. 잘못했다고 말해줘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그가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그러나 딕의 증세가 나빠질수록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. 뇌 손상이 예전엔 미처 몰랐던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겁니다. 딕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. 종이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 그저 어떤 형체가 떠올라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한참이 지나서야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. 딕의 뇌가 퇴행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능력은 아쉽게도 사라질 겁니다. 새로운 성격 역시 바뀌게 되겠죠. 이제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재능도 없었고요.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을 좋아하긴 했지만 40년 전 일이고 그 이후로는 그림을 그린 적도 없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아닙니다. 그건 상관없어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이미지를 좋아해요. 뭐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요. 딕의 뇌 손상이 왜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. 다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미래의 개인의 성격이나 창의력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.
제가 보기엔 인간의 뇌는 수많은 상호작용 회로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서로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. 회로 하나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망가져 버리면 뇌에서는 다른 회로의 기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병으로 인해서 딕의 뇌 회로가 재배치되었는지도 모릅니다. 아직 단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신경 구조는 아주 복잡합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의 뇌 질환이 예술적 창의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